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 오후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애초 어제 출발 예정이었던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숙련된 한국 인력이 귀국하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하라는 지시로 혼선이 빚어지며 하루 늦게 이륙했는데요. 결국 외교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율 끝에 조금 전인 오후 3시 23분경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올라 곧바로 자택이나 의료시설로 이동했고, 회사 측은 구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력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신욱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9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영양군 두들마을에서 한복 축제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 영양군 배틀소리 정다연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전에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3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좀 얼기가 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큰 그림을 얘기했다면 네. 어제 기자회견은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네. 국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잘 제시했다. 네. 그리고 지난번 30일 기자회견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 이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고 최근에 주식이 이제 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낮추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인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용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여야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 특검법 수정안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정면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내란 관련 내란 청산의 문제인데 내란 청산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명확한 것은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또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특검법들은 실제적으로 내란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필요하다면 인력도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내란의 그 문제점들 그리고 내란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특검의 뭐 기간이든 또 수사 인력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발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 찬성 네네. 입장을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내란 지금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가 그걸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석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입니다. 제가 전담이란 말을 쓴 건 무슨 의미냐면 네. 국민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참 또 오해하시면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특별재판부는 뭐 외부에서 누가 와 재판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판사들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위원 판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이제 석방하도록 만든 그런 장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행하기 좀 어려우니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 현재 판사들 중에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구성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구성이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사실은 크게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뭐 법에 판사가 아닌 분들이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변호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또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고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헌법에는 판사가 재판을 하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 그 규정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한 그런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편 한일 관계는 투트랙 원칙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왜냐하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이든 군사적으로 협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니까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도 받아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른 외교나 경제 문제의 협력까지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고 분리해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경제와 안보 문제는 다른 차원에 접근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우리가 꼭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돼 있잖아요. 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남북관계 개선되기 좀 어려워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호전적으로 보이는데 네.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남만 북한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열려있는 그런 태도로 보이잖아요. 네. 또 제재를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돕고 그게 이루어지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과 기구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트럼프 정부가 너무 막무가내식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을 투자를 하라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금을 하고 또 비자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예.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제 만약에 공장을 지으러 가거나 아니면 일하러 가는 분들은 이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비자 특별 쿼터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비자 발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용적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더 발급하는 조건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더 이상 이제 인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조현 장관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특별 비자,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확보되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권 의원 본인도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왜냐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구성에 얘기하죠. 네. 그거를 포기하겠다 얘기를 했고, 본인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찬성표 던져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또 퇴장을 했어요. 투표를 안 하고. 네. 본인은 남아서 마지막 투표했고 찬성표 던졌는데, 본인이 약속한 거니까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도 어찌 보면 본인이 더 결백하다는 거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1억을 준 것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면 이제 준 사람이 일단 줬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 문자나 아니면 여러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돈을 건네는 장면에 등장하는 분들,
뭐 비서실장이든 이런 분들 연결고리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나 아니면 그 전화 통화의 내용들이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줬다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나 뭐 SNS 글이나 아니면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권성동 의원은 지금도 뭐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고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증거가 특검이 없다면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까? 저는 좀 그건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한편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3대 특검법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서로 알고 있지 않았냐. 아니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사과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서로가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원내대표 같은 협상을 할 때는 대표나 최고위원들처럼 이제 지도부와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의총에서 정권을 부여받아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원내대표 협상을 하면서 대표단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고. 근데 정청래 지금 대표는 뭐 그걸 본인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어느 말이 맞는지 뭐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그걸 대표나 지도부에 얘기를 안 하고 했다고 하는 말은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만 어제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특검법 연장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소위 더 센 특검법이 돼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한편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자동 면직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과연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임기 2달 남겨놓고 해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만든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 법의 정무직 직원들은 모두 이제 사퇴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면 절차와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합법적인 절차로 법이 통과가 됐고 그 통과된 법에 의해서 조직이 새로 막 바뀌는 과정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송환성 원내대표의 발언도 지금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이야기 때문에 살짝 묻히긴 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하자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잖아요. 그거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상대 당이고 아무리 본인이 미워한다 해도 어떤 사람을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사구수첩에 나온 걸 보면은 다 어떻게 해서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죽이든 이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란이 성공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잘해서 내란 성공해서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야 된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공직자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상대방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공직자로서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그것도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를 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그 상대방이 뭐 불이익을 당하든 뭐 어떤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냥 기분 좋아할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그 말은 정말로 뭐 비판을 넘어서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예. 그런 말을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서 적절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징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금 이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혜택이 쏟아진다.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다양한 할인 혜택에 사은품까지 꽉 채워 풍성하게 혜택을 끌어올려.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이죠. 두들마을에서 한복축제가 펼쳐집니다. 한복 퍼레이드, 한복 대회와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지는데요. 영양군 배틀소리 정다윤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틀소리 대표 정다연입니다. 예, 배틀소리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틀소리는 전통을 잇고 개성한다는 뜻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의 울림을 간직하기 위해 제 개인 사업장의 특허를 낸 상표 등록된 개인 사업장입니다. 그 상표로 안동포 수의와 도포 등 다양한 의복을 만들고 있고요. 배틀소리 하늘의 울림이 천년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의 손길의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의 손길을 이어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내일부터입니다. 영양군 두들마을에서 2025 대한민국 한복축제가 열려지는데요.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영양군은 조지은 이문열의 문양의 고장이기도 하여 전야제를 오늘 문학축제를 열고자 지금 많은 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역 문인들과 서울, 대구 등 전국 문인들이 별도의 무대를 삼아 함께 시낭송과 문학의 밤이 열려 감성이 풍부한 시인들의 목소리로 함께 아름다운 시낭송으로 전야제를 치르고 있고요.
두들마을은 조선시대 석계고택과 석천수당이 잘 보존된 전통마을로 선비문화와 생활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복축제를 여는 것은 한복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전통마을과 한복이 어우러져 한국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싶었고, 한복을 입고 고택과 소운을 거닐며 체험하는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며 이를 통해 영양군의 관광 자원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한복 입기, 전통 음식, 염색, 선비 문화 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열린 축제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전통 한옥과 한복의 조화라는 주제가 특별한데요. 영양 두들마을에서 이번 축제를 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 산불로 인해 깊은 상처와 어둠이 드러워져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축제를 밝은 빛으로 채우고자 영양 두들마을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복 축제를 통해 사랑과 문화가 다시 모이고 살아난다는 희망을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영양군에 기증한 전통 복식 유물 전시관이라는 차림이라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유품과 현대 유물 재현한 제 작품들이 있는 곳이라 홍보도 할 겸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통 복식 유물 전시관 또 기증을 통해서 전시관이 이렇게 또 열려 있군요. 이번 축제에서 한복 퍼레이드, 전통 혼례 복식 체험, 자수 보자기 전시,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꼭 이것만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축제 하이라이트로 한복을 입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두들마을 일원에서 함께하는 한복 퍼레이드와 선비의 예법과 생활을 체험하며 옛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체험해 보기 바라며 전통 혼례 체험 역시 사라져가는 폐백 문화를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축제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인데요. 또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들었는데 이렇게 기획하신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축제란 대부분 이름 있는 연예인들의 무대에 구경만 하는 축제가 거의 대부분이라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 축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기획된 축제보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무대에 오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교류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쌓고 지역 농산물과 전통 공예, 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함께 참여하고 즐기면 당연히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축제에는 전통공예 프리마켓 도토리묵과 전통주 시음 등 지역 경제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지역 상권이나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함께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문화적 자부심과 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으로 전국에서 음식 비미방의 새로운 경험을 관심 가져보며 두들마을의 옛 향기도 그리워하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의 안정적 수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 두들마을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우리 전통 문화와 자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이 장입니다. 산불로 아픔이 남은 땅이지만 여러분의 밝은 빛과 희망이 채워집니다. 한복의 곱고 단아한 선처럼 우리의 마음도 곱게 이어져 영양과 두들마을이 지는 아름다움으로 오랫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소중한 추억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배틀소리 정다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기자회견 전반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길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상세히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키워드로 꼽아보면 저는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외교 정상화 이게 눈에 띄었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강조했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임 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와 관련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 주가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기에 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걸 좀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1차 지급은 끝났고 2차 지급을 또 앞두고 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폐소생술이었다라고 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네. 이 소비 쿠폰을 놓고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상시적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뿌듯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후반부에 이 모두의 대통령, 모두를 위한 대통령, 이 모두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쓰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 정부 운영과 관련한 의지도 강조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미관세 협상 또 최근 풀려나긴 했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간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일이 있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관세 협상에 대한 계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상 깊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다 확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의 외교 협상 방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금된 노동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에 대해서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하지만 마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저자세로 가지는 않겠다는 이 태도를 보여준 대목이었고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완결된 게 아니어서 이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좀 부적절하고 어렵다면서도
이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면 합의에 대한 우려는 특히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관세를 좀 낮추면서 이 과수라든가 이 농업 분야, 농산물 분야의 수입 장벽을 갑작스럽게 풀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았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한미 관계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남북 관계를 푸는 데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 단어였었죠. 이 피스메이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달라.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한 번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남북 관계를 푸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푸는데 미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측면인데요. 국내적으로는 실용적인 남북 관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 만약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미 관계가 풀려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공은 오롯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가도 좋다. 우리가 주도자가 되지 않겠다는 외교적인 제스처였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일은 돼야 되지만 지금 통일을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지 않겠냐.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임 대통령들과는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 대북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이렇게 또 정리해봤고요. 또 얼마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영수회담도 했고 야당과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답변한 순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요. 처음 부분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러면서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만났던 당시를 언급하면서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다. 이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대통령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협상의 카드로 쓰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방향을 야당이 제시한다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야당 내에서도 사실 비상계엄을 놓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국정 방향 위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이 저희에겐 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건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지역의 어떤 시혜나 동정 차원이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과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 간접 자본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방점을 찍었고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고 전제를 하면서 지방의 대규모 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정주여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도시건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향후 5년 동안 지역에 대한 정책의 가닥이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역에 대한 정책의 가닥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언급했던 새로운 도시권역이라는 말이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뭐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좀 시끌시끌했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이 방향은 아니겠지만 광역권 단위로 묶는 행정통합이 됐든 메가시티가 됐든 이 큰 방향은 이 광역권 단위로 개발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중심권역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좀 나서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부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특정한 안에 대한 반대가 있다면 대안 제시를 먼저 하는 것도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좀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권 단위로 개발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도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북부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재생에너지 이 분야가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갈 거냐 어느 한쪽을 좀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원전 위주로 가게 되면 짓고 운용하는데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원전을 활용할 부분을 활용하되 지금 당장 에너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지 않겠냐. 두 가지 다 모두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풍력, 태양광, 특히 이 경북의 북부 지역에서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그리고 양수 발전까지 이 최근 들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경북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북부 지역의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을 지으면서 지역 내에서 갈등 조절 과정에 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부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도 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걸 그냥 마냥 있어서만 안 되고 우리 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용기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취임 직후에 끊임없이 국민들 앞에서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이 두 번째는 언론과 준비되지 않는 즉석에서 질문을 계속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설명해 준다면 이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 기조를 놓치지 않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